네. 저희가 NCS 과목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좀 보셨는데 그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은요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밍 네 여러분들 언어 우리가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은 프로그래밍 기능이 전부 네, 들어가 있어야지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그 학습 모듈로 저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책이 있죠? 책도 좀 볼까요? 네, 책. 우리가 항상 여기 교과, 교과서,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요거죠? 네,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뭐 여기 보시면 책이 뭐 구체적으로 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냥 잠깐만 볼게요. 꽉 채워줄래? 네, 페이지 다운. 아이고, 왜 커지고 그래? 네, 요것만 프로그래밍 쪽 책이에요. 이 책만.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언어 특성 활용하기, 라이브러리 활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특성 활용하기는 말 그대로 그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시니까 뭐 문법적인 특징도 있고, 네,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다. 예, 어떤 목적에서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성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네, 이거 많이 좀 아셨어요. 처음 모를 때보다 많이 알았어. 항상 그래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내가 뭐 막 고수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전보다 좀 알아가고 있는 거죠, 더. 예. 그래서 언어 특성 활용하기.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뭐 한다고? 조금 더 올라갔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항상. 라이브러리 활용하기.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기본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구체적인 언어로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제 학습 목표라는 게 있죠. 우리가 항상 훈련 목표, 학습 목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표는 왜 가지죠? 우리가 목표. 무엇이 목표다? 이루는 거잖아. 목표를 이루다. 이거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별 특성 파악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학습 목표. 항상 우리가 훈련 목표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매번 훈련하는 어떤 그 챕터나 주제에 따라서 항상 그것을 이뤄내는 거, 할 수 있다야. 끝이. 꼭 이렇게 끝나요. 할 수 있다. 얘는 뭘 할 수 있대요? 프로그래밍 언어별 특성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그죠? 뭐,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배너 넘기는 걸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아무리 못해도 뭐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별 특성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예. 뭘 파악하고 났더니 김 과장, 우리 뭐 저기 회사 재무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겠나? 예.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파악이 돼 있으면 예. 어제까지 파악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우리 회사가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언어별 특성 이런 것들 이제 여기 보면 프로그래밍의 언어적 발전 과정부터 쭉 나와 이 책에서는요. 1970년대 이전에 저는 옛날에 뭐 대학 다닐 때 포트란 이런 거가 과목이 있었어요. 포트란. 기억도 안 나요. 그 집에 책만 있어요. 외국 그 원서라서 원서는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읽지도 않는데 집에 있어요. 포트란 책. 네, 1970년대, 80년대 쭉 넘어가면서 파스칼, 뭐 C++, C++이 80년대 아주 대유행이 시작됐죠. 네, 그리고 HTML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말고 자바, PHP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이제 등장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저는 C샵이 요때 이 인기 요때 들어와 있거든요. C 언어 중에 C 언어 유명한 게 C 언어 유명하잖아. 그지? C 언어를 안 배운 사람도 C 언어는 들어봤대. C 언어. 비타민 C만 아는 게 아니라 C 언어도 알아요. 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자바도 많이 들어봤고, 그죠? 자바 커피 알지만 자바 언어 들어봤어요. 유명하다는 얘기죠. 지금 HTML 요것도 언어로 얘네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HTML은요. 그 뭐지? 구조화 언어. 구조 언어긴 랭귀지긴 랭귀지지.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C샵 요거를 제가 요때 했어요. 예, C샵을 제가 한 10년은 안 된 것 같고 한 5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C샵을 5년 이상 했어요, 제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칼라, 고, 스위프트 여러 언어들이 있다. 그중에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막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급 언어, 고급 언어 차이가 뭐냐, 명령어, 함수 언어, 논리형 언어, 객체지형 언어 이런 것들이 뭐냐.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네, 책을 좀 보고 요약을 보는 이유가 책에 그런 내용이 조금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학습 목표 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선정 및 적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 구현, 검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이게 실기로 제출하시는 게 내 거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서 돌아가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설계 어떻게 해야지 구현 구체적으로 코딩 이렇게 해야지 에러 안 나네 이제 검증 그죠?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네.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단위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트를 1, 2, 3 해가지고 코드 제출하시고 실제 돌아가는 사이트 링크를 같이 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제가 볼 때 다 있어요. 없으신 분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안 심어 놓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없으신 분은 도와드리든 심어드리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시려면은 개발자 환경 구축이나 프로그램의 언어 활용 기초, 문법, 자료형, 제어문 이런 거 우리가 숙지를 좀 했죠. 예, 그런 걸 하고 활용하는 거잖아. 지금 이 과목이 프로그램의 언어 응용이잖아, 응용. 응용은 알아야 하는 응용이죠.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기초 파일, IO. 이거는 백엔드 개발자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우린 DB를 다루지 않으니까. 예. 뭐 네트워킹 같은 것들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방법, 단위 테스트를 할 거냐, 통합 테스트를 할 거냐, 시스템 테스트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이 과목이 들어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이제 이런 얘기 나왔죠. 저급 언어, 고급 언어. 저질 언어가 아니라 저급하냐. 말이 좀 낫지.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저급해. 그러면 저질이야.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저급은 뭐냐면 기계어처럼 쓰여져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 기계어 막 무슨 이상한 문자열이 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거 있죠? 컴퓨터만 읽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 2바이트 이진수 01010100 우리가 뭔지 무슨 글자인지 모르잖아 그런 거요. 네, 그런 거. 저급 언어는 기계 처리어에 가까운 언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건 고급 언어예요. 글자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잖아. 어. 글자가 이해가 되고 파악되고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죠. 그게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개발자 친화적 문법을 가진 게 고급 언어다. 그래서 저급 언어, 고급 언어 정도는 우리가 분류 체계를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스를 작성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막 작성하죠. 그걸 갖다가 원시 코드, 소스 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니까, 소스 코드, 나 소스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시 코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원시 코드. 근원 원자, 시작. 근원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원시 코드 또는 소스 코드. 근데 여러분들이 원시 코드라고 그러면 원시인도 아니고 제가 무슨 원시 코드를 작성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원시 코드라고도 해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코드란 말이 있는데, 컴파일이나 이제 뭐지? 이 자바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보면 서버 프로그래밍에 자바 언어로 코딩을 하고 저는 C샵을 했다고 아까 그랬죠. C샵으로 그 뭐야, 웹 프로그래밍을 해요. C샵으로. 근데 그 코드를 이렇게 컴파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컴파일해서 우리가 열어서 코드를 알아볼 수는 없는데 그 코드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요. 이렇게 컴파일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서버에서 그 코드를 참조해서 프로그래밍이 돌아가게 해요. 우리가 짜놓은 코드는 원시 코드고 소스 코드를 벼단에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거. exe 파일 있죠? 그게 전부 저런 거예요. 확장자가 .exe.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하죠. 근데 그 코드는 열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예, 그거는 완전히 돌아가게끔만 컴퓨터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갖다가 목적 코드라고 합니다. 실행 파일. 우리가 흔히 실행 파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목적 코드, 이런 원시 코드, 목적 코드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말이 같이 병행해서 있다는 거. 목적 코드. 그리고 DLL 파일도 이런 종류입니다. DLL, 확장자가 .dll 돼 있는 거. 네, 그리고 리뷰, 리팩토링, 코드 품질 향상 목적 검토, 뭐 리팩토리라는 건 그겁니다. 다시 소스 고치는 거예요. 더 좋아지게. 예, 지금은 좀 불합리하게 돼 있는데 좀 소스 코드 양도 줄이고 합리적으로 고치자. 이런 걸 리뷰하고 또 리팩토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모듈, 패키지, 라이브러리 이런 말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 단위 집합체. 제가 모듈도 그렇고요. 우리 지금 자바스크립트 모듈화 하면은 모듈 문법 쓰잖아요. 예, 모듈 문법 쓰면은 그게 뭐지? 소스 코드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얘 모듈 따로 돌아가는 것,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필요한 코드에서 불러오잖아요. 필요할 경우만. 쉽게 얘기하면 라이브러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이 있어야 가서 책을 빌리지. jQuery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jQuery 함수 쓸 수 있죠? 예, 그거예요. 딱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아, 라이브러리, 내가 만들었든 남이 만들었든 이런 걸 갖다가 모듈, 묶음, 패키지,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 재사용 가능하죠. 네, 항상 또 불러서 쓰고 또 불러서 쓰고 해. 그거를 이렇게 모듈 패키지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성을 파악해서 개발 언어들을 개발을 하고 빌드 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언어 위에서 한 얘기를 좀 여기서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최적화는 구현 시 적용 항목, 뭐 명령, 규칙, 주석, 변수 등 언어별 규약을 준수해가지고 코딩해야지. 안 그러면 에러 나지. 안 맞게 하면 에러 나죠. 당연하죠. 그리고 조건문, 방법문, 예외 처리 등 통해서 기능을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뭐지? 예외 처리 문법을 제가 아직 안 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최적화 및 품질 향상 포인트는 디자인 패턴에 맞게끔 하냐. 디자인 패턴은 왜 생기냐면 사람들이 만들다 보면 이게 일정한 규칙이라는 걸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서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 패턴을 만들어서 야, 요 패턴에 맞춰서 코딩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코딩할 수 있어. 예, 그래서 뭐 MVC 뭐 패턴이라든가 뭐 모델 뷰 뭐 컨트롤러 뭐 그런 모델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코딩에 디자인 패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 점검해야 되죠. 성능 개선해야겠죠. 코드 품질 개선도 해야 되겠죠. 자꾸 여러분들이 하면서 코드를 자꾸 좋은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죠. 정적 분석 도구. 분석 도구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만들던 거를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패키지 모듈을 통해서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jQuery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유명한 리액트도 라이브러리예요. 네, 그런 애들이 다 코드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는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 이런 걸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어디 갔니? 여기 이제 마지막.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모듈들을 불러올 때는 임포트 문법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다른 언어들도 보면 임포트 문법이 있어요. 이렇게 외부의 모듈을 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어떻게 쓰는 방법 이런 거 require 등등 객체 생성 메서드 호출도 가능하고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검증도 가능하고 그래서 테스트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에러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에서 지금 하는 얘기 이런 거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언어 구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우리가 써보자해서 대표 라이브러리 jQuery를 써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비슷하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거의 예상이 비슷해요. 자바스크립트 좀 잘하게 되신 분은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게 바로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신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른 언어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하시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은 주요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무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저랑 같이 훈련 코딩 하시는 거, 네,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거 수업 시작한 거죠? 제가 오늘부터는 저 뭐야 그 앞에 걸 녹화 안 해요. 그거 저기 그 일정은 5분 안에 간단하게 짠짠하고 지나가요 항상. 자 여기까지 요거는 프로그램 언어 응용. 그래서 금요일 날 평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평가가 예 준비되어 있다. 프로그램 언어 응용의 이론적 내용은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